네, 국내 정치 소식으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가장 신뢰하는 참모 중에 하나였던 조국 전 법무장관 그리고 전 민정수석. 그런데 좀 서먹해졌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평산마을 경남 양산을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자, 어저녁이죠. 조국 장관이 SNS에 양산의 평산마을을 다녀온 소식을 담아 사진을 올렸습니다. 저 장면인데요. 자, 저렇게 오랜만에 함께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평산마을의 책방을 찾았는데요. 그동안 이 둘의 관계가 3년 반 사이에 공개적으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었는지 여러 차례 보셨던 장면일 겁니다. 서운함을 물었는데 좀 이렇게 답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밉지 않습니까? 조금도 서운하지 않으십니까? 아주 어려운 질문 하셨네요. 문 대통령님을 모셨던 수석 보좌관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돌아가고 싶은 시기가 있다면 언제이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좀 어려운 질문 같은데 묘한 게 전달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019년 8월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길게 답은 안 드리겠습니다. 자, 김영남 위원께 첫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3년 반 만에 처음 만난 듯해요. 공개된 기록을 보면 두 분의 관계를 저 발언을 보면 좀 짐작해 보면 어떻습니까? 저 발언으로 보면은 약간의 긴장 관계라고 느껴지죠. 왜냐하면 대통령을 모셨던 수석 보좌관으로서는 당연히 전혀 서운하지 않냐 그러면 없다라고, 서운한 점이 없다라고 통상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네. 뭐 답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나온 거로 봐서는 그건 서운한 면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약간의 긴장 관계라고 생각이 됐는데 양산으로 찾아간 거로 봐서 네. 3년 반 만에 회동이 이루어지고 네.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설이 이제 가시화되는 단계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이번 질문은 박원석 의원께 좀 드려보고 싶은데 네. 이제 직접 쓴 글을 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이 부정되고 있고 편포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역진과 퇴행의 시간인데 과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다 얘기했습니다. 총선에 대한 출사표로 읽으면 좀 성급한 겁니까? 충분히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조국 전 장관이 북 콘서트를 여러 그 지역에서 했는데요. 네. 총선 출마와 관련된 직접적인 질문도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에 대해서 출마하지 않는다, 생각이 네. 없다가 아니고 네. 답을 하지 않는 식으로 약간은 여지를 남겨놓는 네.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어제 그 평산마을 방문이 조국 전 장관의 차기 총선 출마에 또 하나의 분기점 같은 게 되지 않을까. 그 네. 명분 축적을 위해서 어떻게 네. 보면 평산마을 찾아가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식의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나 과거에도 이제 비슷한 질문을 계속 반복적으로 받았는데 똑부러지게 뜻을 내비치지는 않았습니다만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고 1심의 유죄를 받았다는 점 때문에 부담이 있는 건 분명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지 아직 못했습니다. 모셨던 사람으로 감사하고 또 송구스럽습니다. 제 상황이 상황이고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정치적 해석을 낳고 또 이상하게 왜곡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일정하게 제가 매듭이 되면 인사드려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윤기찬 변호사께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역시 제일 부담이 되는 것은 이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인데 굉장히 시끌시끌했습니다만 이제 조국 장관은 태산명동 서일필 같은 느낌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무죄를 받지 않았느냐라고 그동안 개인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1심 판결은 결코 가벼운 선고 결과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유죄를 받았죠. 네. 뭐 사모펀드 관련 몇 가지 혐의만 무죄를 받았는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형량이 2년이란 말이에요. 1심의 결과지만 네. 이제 항소심이 곧 진행이 되겠지만 어쨌든 그 형량대로라면 네. 일단 피선고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네. 당선이 되신다 하더라도 사실은 중간에 이제 그만둬야 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 네.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 전 장관이 총선에 출마하지는 않을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간 것은 사실 이분이 책을 3권씩이나 냈어요. 그동안에. 네. 그러니까 북콘서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수익 활동도 해왔고 그리고 평산 책방이라는 곳이 이제 책을 추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서고에 책만 올려놔도 사실은 매출이 많이 늘거든요. 네. 제가 굉장히 이걸 폄하해서 보는 건 아니고
그간의 조국 전 장관의 행보를 보면 그러니까 출마를 열어놓긴 하지만 애써 네. 부인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강조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뭐 고려해 본다면 출마 어렵고 더군다나 조민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검찰이 조만간에 이제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뭔가 결론을 내야 되거든요. 아직은 피의자 신분입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다 그러면 출마 어렵다. 다만 본인의 경제적 활동에 뭔가 도움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제 궁금증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네 분 다 정당에 관여를 하셨고 또 하셨던 적이 있기 때문에 출마라는 거를 못 한다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이 배제되는 건가 큰 부담이고 손해라고 생각하겠습니다만 이런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나 재판 결과가 있을 때 공직에 다시 도전한다는 것 내지는 공적인 역할을 자임하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세상을 향해 이런저런 메시지를 내는 것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이랄까 이런 거는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조국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처신을 볼 때. 그래서 대부분 상식적으로는 부담을 갖고 삼가하는 게 대부분의 경우겠죠. 네. 뭐 아무래도 수사나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런저런 치부도 많이 드러났고 했기 때문에 좀 조용히 지내는 게 뭐 상식선에서는 맞지 않나 싶은데 또 그 독특한 좀 사고 체계를 가진 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유죄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도 여전히 무죄다라는 주장들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그전에 총리를 지내신 분도 뭐 복역을 하고 나와서도 무죄 주장을 하고 또 일부에서 그거를 재심을 통해서 확정됐던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는 시도도 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있었죠. 네. 뭐 사람의 생각은 다 제각각이라 뭐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없겠습니다만 조국 전 장관이나 그 가족도 글쎄요 조금 소수에 속하는 거 아닌가 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게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조국 수석도 그렇고 아마 양가적인 감정을 다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애초에 장관에 지명되지 않았었더라면 이 수사가 시작됐겠습니까? 그래서 이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뭐 피의자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밝히면 안 되는 정보까지 검찰에서 계속 언론에 흘려서 네. 뭔가 여론 재판을 받게 한다든지 이러한 국면으로 계속 넘어가니까 억울한 측면들도 계속 누적되어 왔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있어서 총선설은 사실 저희 스스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네. 보수에서 좀 원하는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출마해 오히려 주기를 끌어내고 바란다. 있는 네. 듯한 느낌인 것이고 이것이 조국 총선으로 치르려고 하는 것에 민주당의 약간의 약점을 좀 계속 네. 건드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사실은 그것은 저희가 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 조국 장관 전 민정수석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박근혜 정부 시절의 전 민정수석도 출마 가능성 역시 공직 참여에 대한 기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 고향이 경북 영주에 출마설이 있다는 얘기를 하자 권유는 많이 받고 있다. 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데 국가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 아직 박근혜 대통령은 만나지 못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비슷하게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이 출마한다 그러면 역시 또 마찬가지 거울의 반대편처럼 보수 정당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공천 여부하고 나중 얘기겠지만. 생각해 보면 조국 네. 전 장관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공통점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네.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다는 게 공통점이고 또 두 네. 번째는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서 사법 처리를 받았거나 아니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공통점이 있을 것 같고요. 만에 하나 뭐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공천으로 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공천으로 만에 하나 내년 총선에 출마하게 된다면 자기 소속당에 큰 부담을 지우게 될 거다. 뭐 그런 공통점이 생각이 납니다. 네. 실제로 보면은 사실은 우병우 수석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검찰청장 들어갈 때 누군가를 째려보는 듯한 눈빛 때문에 뭐 손인 억울하다는 설명도 많이 했습니다만 무슨 잘못을 저질렀고 어떤 재판 결과가 나왔을까 사실 많이 기억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국정원 간부한테 시켜서
A와 B라는 사람 어떤 상황이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 국정원이 거기에 대한 답을 한 거죠. 거기에는 특별감찰관도 있었고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지냈던 분에 대한 실상도 있습니다. 민간인이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 대목에서 일부 유죄를 받았다는 점이 부담이 되긴 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자, 조국 장관은 죄송합니다. 진중권 씨는 대학 동기 오랫동안 친구를 불렀다는 조국 장관을 향해서 국가를 위해서 그냥 낚시나 해라 이런 조언을 했다고 이제 인터넷에 쓴 글을 봤는데 이렇게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가 억울하게 내가 재판받았다고 믿는 분들의 앞으로의 선택 관련해서는 어떨지 지금 충분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또 우리 유권자들도 혹시 출마 상황이 생긴다면 여러 가지 관점에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